문제 소실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와, 황당. 제가 진짜 궁금해져요. 한번 대한민국의 문제의 소실점은 한마디로 지성이 없다. 두 번째는 지성의 시스템이 없다. 세 번째는 지성의 시스템을 만들 주변국이 없다. 결론은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는 것은 상부구조가 없다. 이런데 결론은 이제 지성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소실점은 지성이 없다. 근데 지성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고립된 구조에는 지성이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 이웃 나라가 없으니까. 혼자 지성, 나 지성이야 해봤자 그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지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세력화를 해가지고 지성인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성인은 다 뭐 처장집처럼 막 꼴방에서 막 삐져가지고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성이 다 그러고 있어. 진중권도 그렇고 다른 데 다 지성이야. 외국에 가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김기덕 감독도 굉장한 지성이라고. 굉장한 지성들 우리나라에 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안 알아주냐면 지성인의 역할은 외국의 지성인하고 악수하는 게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외국이 없어. 일본, 외놈들 쟤는 안 돼. 족발이 제대로 안 되고 중국도 뭔가 좀 아니잖아. 대만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변에 이 지성인들이 세력화할 어떤 친구가 없으니까 지성인들이 다 고립돼가지고 삐져가지고 다 꼴방이 쳐박혀가 입이 이만큼 튀나가지고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똑똑한 지성인이 없다는 건데 왜 없냐면 혼자서는 절대 멍청해져. 지성인이 잘 혼자 있으면 산속에 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스님처럼 스님들이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데 스님들한테 마이크 딱 주고 한마디 하라 그러면 멍청한 소리 난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스님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모여서 광장에서 대화해야 되는데 없다고. 근데 이런 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성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지. 진정한 지성은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 보면 차의 세계사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차는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아랍도 있고 다 있다고. 영국 사람만 차를 마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만 차가 전 국가적으로 유행을 했어. 모든 영국인 차를 마시고 최하층 노동자까지도 막 영국은 차를 마시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는 차를 안 마시는데 왜 영국 사람은 다 차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영국은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잉글랜드하고 에일에 막 이렇게 스코틀랜드 섞여있기 때문에 그 영국이랑 고립된 지역 하나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최상층부에서 좀 신사들은 차를 마셔야 돼. 그러면 그 최하층의 말단 노동자도 나도 그럼 차를 마시면 양반이네 이래가지고 차를 마신 거지. 근데 그런 게 프랑스는 안 된다고. 프랑스는 일단 땅이 넓고 인간이 많아가지고 신사는 차를 마시면 족가 그런다고. 웃기고 족가 나는 커피 마실 거야 하고 나는 숭늉이 좋아. 이 자식들 숭늉의 참맛을 모르는만 프랑스 사람은 신사는 차를 마셔야 돼. 그럼 족가 그러고 안 마시는 거야. 근데 영국은 조그맣기 때문에 신사는 차를 마셔야 되고 안 맞네. 그러고 다 차를 마시는 거야. 그 차의 세계사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고립된 나라가 이 지성이 형성되지 않지만 반대로 한번 만들어지지 하면 엄청난 속도로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진정한 지성은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 원효 성사가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아줬는데 중국에서는 많이 알아줬고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좁은 지역, 고립된 지역에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쉽고 빨리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다.
소실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전체를 장악하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치돼서 연동이 돼서 두 개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또 그 위에 또 성구조가 형성돼야지만이 완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완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를 의해서는 이제 그런 그 대칭이 되는 것을 통제하는 아니면 규율하는 하나의 상부 구조가 있다면 그 상부 구조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상부구조라는 건 결국 보편성인데 21세기 문명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거를 일단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독자들 중에 웃기고 있는 자식들이 김동률 당신 말도 여기 틀렸고 저기 틀렸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바운더리가 너무 넓으면 넓을수록 발목 잡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좁은 어떤 한 뒷골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이렇게 이 공간처럼 어떤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런 그 어떤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처럼 단번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까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오히려 그런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게시판에 못 쓰면 가끔 독자 중에 김동률 너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잖아 막 이렇게 시비한다고. 그런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다 맞는 말 얘기야. 그런 얘기 다 들어주면 아무도 못해. 그 사람 가보면 뭐 김동률이 해외도 별로 안 가봤고 네가 미국을 아냐? 내가 미국 가봤는데 이 미국도 안 가봤잖아.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또 맞는 얘기야. 내가 미국 안 가봤어. 내가 미국을 알겠냐고. 근데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지.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해. 일단 중국같이 인구가 15억인데 어떤 사람이 중국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많은 데가 나서면 15억이 다 한마디씩 터집을 잡아봐. 15억 개의 터집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오류 시정을 하면서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정답이 어디냐고. 일단 여기 있는 이 구성원 10명, 15명이 맞다고 이야기해주면 계속 이제 오류를 시정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내가 게시판 쓰다 보면 독자 중에 가끔 시비 걸어가 야씨 김동률 이것도 틀렸잖아 저것도 틀렸잖아. 15억 인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만족시킨 다음에 계속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튜닝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점점 목표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 완벽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그냥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팽팽한 긴장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다. 질문 요즘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합니다. 제가 박사님 맞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질문 뭡니까? 그 수술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나라 수술점과 세계 수술점의 차이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문제 그 갈등이나 이런 것에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회 교육의 문제나 아니면 무슨 사회 법률의 문제나 무슨 문제에 해결하는 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한 곳에 가려요. 교육의 문제라고 딱 귀결이 되는 그 소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정에서 그렇다면 뭐 일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해결의 시간이 그것이 이제 해결되면 다른 것이 점점 해결하는 게 쉬워진다는 예, 그런 의미에서 소실점이에요. 예. 세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계 문제도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세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세계 문제점과 연동이 돼서 그것이 서로가 해결돼야지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상부 구조를 우리가 어떠한 상부 구조가 형성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우리나라 적당한 인구와
지식과 수준을 갖춘 나라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돼. 22세기란 무엇인가? 항상 시대는 그 답을 해왔어.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이 다 바보같이 전쟁을 했을까? 그때 답을 한 거라. 사르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히틀러하고 다 뒷방하니까 전쟁한 거 아니야? 답을 이야기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르토르가 맞는 말씀을 해줬어. 인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 정신 차리고 이 20세기를 만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는 전쟁으로 전 세계 다 망했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줬다고. 인간들이 멍청하다. 인간은 진짜 멍청한 존재다. 그걸 이야기해 준 거야. 야, 너희들 멍청해서 그냥 한 거 아니야. 그게 실존주의야.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군가가 21세기 인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미국 같은 거 보면 다 뭐 슈퍼맨, 배트맨 이러고 있다고. 그 약간 멍청한 거야. 그 부끄러움을 안겨줘야 된다고. 근데 서구인들이 그걸 못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국한테 져. 미국하고 보통 미국 이기거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야, 너 미국 그거 너도 창피하지도 않니? 그러면 미국 사람들 뭐라고 하냐고. 근데 니들은 왜 그래도 영화 보는데? 니들은 배트맨 보면서 그런 사람 되냐고. 지들은 극장에 가 다 배트맨을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보고 와가지고 야, 배트맨 유치해! 이러면 야, 조까! 그런다고. 그럼 프랑스를 으폐기주고 이래가지고 자기 야, 배트맨 보지 말자! 그럼 뭐 볼래? 볼 게 없어. 그러고 프랑스 영화는 왜 재미가 없지? 그러고 프랑스 사람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맨날 배트맨 욕해. 근데 극장에 가서 배트맨 봐. 그럼 배트맨 안 보고 저기 뭐 볼 건데 프랑스 영화 재미없어. 근데 한국은 나잖아. 한국은 한국 영화 본다고. 물론 배트맨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한국 영화 관계 더 많아.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지.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큰 소리 못 친다고. 그냥 말로는 헐리우드 영화 욕하면서 보거든. 자기들 보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큰 소리 좀 쳐야 된다고. 우리는 배트맨 영화 안 봐. 너도 보잖아. 야, 그건 좀 아닌 애들 보는 거야. 이러고.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론적으로도 격리, 이게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화에서 제일 잘못된 얘기가 뭐냐, 생존 경쟁인데 생존 경쟁은 진화의 방해물이에요. 생존 경쟁을 안 해야 해. 근데 격리된 지역에서 생존 경쟁을 안 해. 근데 이제 격리가 고립으로 끝나버리면 또 안 돼. 완전히 고립돼도 안 되고 너무 생존 경쟁을 해도 안 되고. 보통 자본주의 숭배하는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주장하는데 생존 경쟁이 몰락의 원인이 생존 경쟁을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안 해도 안 돼. 그 애매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반에 경쟁 안 하고 보호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다시 또 보호를 하고 이 경쟁과 보호를 계속 반복해줘야 진화를 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쟁을 안 해요. 유럽 서구들하고 경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경쟁을 안 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런 절묘한 구조에서 진화가 일어나다. 그리고 한번 표준을 만들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또 질문하실까요?